정치마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은 외통위 간사 선임되셨죠? 네, 바로 오늘입니다.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국회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외통위에서 선임이 됐습니다. 박 의원님 처음 뵀는데 예. 오늘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전 최고는 방금 보셨겠지만 네, 인터뷰. 맞습니다. 네, 예. 네. 돌풍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뭐 세대 현상이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예. 계신데 저는 뭐 세대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변화와 개혁, 혁신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을 해서 내년에 있는 대선에서 꼭 이겨달라 예. 이런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 때도 이전 최고한테 여쭤봤지만요. 분명히 돌풍은 분명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초선 다른 분들은 또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럼? 예, 초선 두 분이 이제 예. 탈락하셨는데 두 분의 표가 어차피 1등하는 사람한테는 모인 것이다. 결집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결집돼서 예. 저절로 단일화를 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진의 힘을 거꾸로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중진의 힘이라기보다는 예. 그 중진 신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을 누가 더 많이 반영하고 예. 그걸 대표하는 아이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최고가 잘 나가니까 예. 김은혜 두 분이 이제 표가 글로 모였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예. 이 기러기가 때로 움직이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많이 받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탈락은 했지만 의미 있는 패배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제가 이거 뭐 제 느낌입니다만 네네. 어떤 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4연패를 하고 예.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이겼거든요. 예. 그 이긴 승리 방정식이 뭐냐. 2030, 샤이진보, 예. 중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저희를 찍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거의 압도적으로 과반수 이상 확보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예. 승리 방정식을 잊지 말아야 이번 뭐 우리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대선을 바라보면 그 승리 방정식을 잊지 말고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흐름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더욱더 이전 최고의 당대표를 지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그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변화와 혁신, 지금 나와 있는 중진 중에도 변화와 혁신을 더 목소리 내면 예. 본선에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 본선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 70% 당원. 네네.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지금 50대 50으로 가다가 7대 3으로 바뀌면 당원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당원 투표에서 1위를 난 게 나경원 전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거의 예. 더블 스코어로 51%를 얻었거든요. 예. 그게 또 우리 당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 소위 역선택 방지된 상태에서 예. 51%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가더라도 시민 투표는 이준석 후보한테 예. 몰릴 것이고 당원 투표는 또 32대 31이었습니다. 거의 박빙이었는데 예. 이게 70% 올라가면서 더 벌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막상막하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말씀하신 하고 걸 있습니다. 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답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계산은 어떻습니까? 뭐 근데 한번 지금 해봤습니다. 저는 박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네네.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지금 그대로라면 그대로 계산하면 예.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비슷한 승부가 벌어지는 걸로 아침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 보셨군요. 네, 그래도. 네, 네. 예. 이 의원님 남의당 얘기지만요. 국민의힘이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경쟁당으로서 좀 긴장이 되시기도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런 역동성 부럽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양당 모두의 경쟁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세대 대표성이 무조건 세대의 이익에 반영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의 문화가 정치권에 들어올 필요가 있었고요. 이준석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에서는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도 했던 특정 방식의 어떤 문법을 구사하기도 하는 분들인데요. 우리 국민의힘의 그런 역동성을 응원드리고 저도 같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예. 싶습니다. 자, 박 의원님은 지금 이전 최고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요. 네. 역량 부족이나 경험 부족, 대선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떤 경험이냐가 중요하겠죠. 예. 아무리 정치를 많이 해서 뭐 5선 6선 하더라도
아까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치 문법에 익숙해서 예. 그 경험만 축적됐다면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있기 예.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원내를 원만하게 경험에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서 역할 분담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 아까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점잖게 예.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예. 또 젊고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투표 물론 보도된 거지만요. 그 투표 성향 아까 분석해 보셨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네네. 당심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지금? 당시면 32대 31이었죠. 아 32대 31이었습니까? 네네네. 거의 예상보다 완전 박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박빙이죠. 예, 예. 예. 그 결과에서 좀 거의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붙을 줄 아셨습니까? 의외로 예. 많이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진 그룹에서 사실은 여러 명이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대 31로 갔다는 것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우리 당심도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변화와 혁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예. 이게 많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요새 민주당으로서 가장 뜨거운 건 역시 뭐 그 부동산 관련 법인데요. 네.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나오실 때마다 이 문제를 네. 여쭤봐가지고 예. 부동산 관련된 법이 특위에서 특정안이 나왔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단 민주당 문제만이 아니라 예. 여야가 공히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제가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아쉬운 점은 그걸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간다든지 예. 또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그간의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쳐놨던 모든 울타리를 걷어내는 방식. 이준석 최고가 조금 더 이준석 우리 당대표 후보님께서 조금 더 젊은 이들의 어떤 공간을 열어내기 위해서 나서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섬세한 접근을 하셨으면 어떨까 예. 아쉬움이 조금 그러면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그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같은 당 의원님으로서 좀 뭐 예, 젠더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2030 세대들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을 지지한 거는 예. 젠더 이슈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정 이슈였다. 예. 이 2030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가장 시장에 나왔는데 가장 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경쟁에 들어왔는데 왜 이게 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지 예. 젠더는 표면에 있는 이슈일 뿐이지 뿌리 깊은 이슈는 공정 이슈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아까 제가 이준석 후보 모시고 여쭤봤던 건 그럼 뭐 이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나이만 젊지 꼰대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할당제 폐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그 상황을 등외시하고 현상만 가지고 생각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할당제 폐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예. 할당제 문제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미국에서도 예. 이게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예. 해서 상당히 대법원까지 갔던 문제입니다. 할당제를 너무 강하게 시행을 하면 공정이 깨지게 되고 예. 할당제를 아주 안 하게 되면 또 이제 차별의 문제가 그렇죠. 여전히 예. 남게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준비가 돼서 중간에 어디를 가야지 이게 이쪽 끝 아니면 저쪽 끝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상당히 그렇죠. 좀 맞지 않다고 박 저는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할당제의 어떤 비율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이 전 최고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은 폐지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본인 주장은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 당에 들어오게 되면 당에 또 많은 의원들과 예. 정책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느 쪽이든지 정치가 항상 극단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여성들 입장에서 가장 난망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나는 출산 직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일하다가 출산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이미 사회가 동의했던 부분에 우리의 룰까지 허물어가면서 조금 자극적인 이슈로 몰고 네. 가는 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준석 최고가 직접 여기 모셨으면 제가 이 문제까지 더 끌 텐데 네. 지금 뭐 박 의원님은 그 할당제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많은 기관들의 그동안 시간이 우리가 축적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최고 경영자 밑에 단계까지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예. 정부 부처에 보면은 5급 사무관 시험, 7급 시험, 9급 시험 여성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이분들이 4급, 3급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조만간 이제 차관 구성을 보면 여성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예.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하여튼 민주당 그 아까 다시 그죠 토지 문제, 네, 어떻게 네. 부동산 문제. 일단 재산세는 정리가 된 겁니까? 9억으로 올리는 게?
네, 일단 저도 뭐 관련 특위는 아니긴 하지만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6억, 9억 구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저도 예. 전해 들었고요. 예. 다만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었던 양도소득세 예. 관련 부분은 지금 양도소득세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 그 심리가 앞서는 시장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조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모아지는 것 같고요.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런 그 전통 지지층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 중에는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특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집값을 내리겠다고 하는 당에서 빚을 져서 집을 사게 추동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빚내서 집 사는데 우리 집값은 떨어뜨릴게 이런 논리무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련된 언급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 분위기는 그것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예.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작용이 필요한 일부 문제들을 점검해보고 또 집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끄집어내자 하는 논의의 과정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입니다. 예. 야당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아쉽죠. 김진표 특위위원장께서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고 그 정책들이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이라고 보고 이 부동산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종부세 문제, 양도세 문제 다 꺼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냥 드랍되고 남은 거는 재산세를 6억에서 9억까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0.05%포인트를 인하해 주겠다는 건데 그건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그 구간만 감면을 안 해준 거예요. 겨우 그거 메꾸는 정도이지 본질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25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투기를 잡아서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겠다고 하는 기본 정책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공급 측면에서 확 풀어주고 청년들의 경우에 전부 청년 이퀄 임대주택이라 생각해서 전부 임대주택에 넣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25번 실패한 정책은 전부 수요 정책입니다. 수요 억제 정책. 이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선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아쉽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국민의힘은 항상 공급을 말씀하시는데 집값을 진짜 잡으려면 공급도 하고 세제도 잡고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죠? 세제는 응능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재산세 경우도 0.05%포인트를 내려도 재산세 자체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분납하겠다, 종부세를 분납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 주변에 집이 없는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집이 없는 분들입니다. 집값이 4, 5억 올랐으면 몇십만 원 내는 게 그렇게 억울한가? 이렇게 옆에서 비판을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은 집값이 올라도 하나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집을 팔아야 수익이 나는데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몇백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그거는 수치는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서울시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도입했을 때는 1% 상위 부자에 대한 부유세의 개념이었는데 이번에 공시지가 올라가면서 서울 시민들의 25%가 종부세를 내게 된 겁니다. 이건 부유세로 의미 하나도 없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보유세입니다. 이른바 중복과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세제나 어떤 그 액수의 숫자에 있어서는 각자 통계를 좀 다르게 끌어오셔가지고 이게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과연 높은가? 뭐 이런 부분도 저희 뉴스에서도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어떤 그 근거 자료도 많고요.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말씀은 지적은 옳지 않고요. 그 세제 자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과세 취지라든지 등에 비추어 보면은요, 그 자체가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종부세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에 맞출 것인가. 인가도 결국은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국회가 정할 문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느 세제 하나만으로 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님 그 말씀은 집권당 내부에 가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